제네바 시민 자유토론 광장을 우리 민경욱 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민경욱 의원님 다 아시죠? 예. 민경욱 의원님 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관한 총망라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진행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경욱 의원님께서 속 시원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잠시 우리 한명식 믿음방패 대표님께서 우리 민경욱 의원님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본 건데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회생활을 공보처, 현 문화관광부죠. 공보처의 외신부에서 이렇게 처음 그 사회 경력을 시작하셨고요. 또 연합통신 외신부를 거쳐서 1991년에 KBS 사회정치부 기자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KBS에. 그리고 워싱턴 DC 특파원도 지내셨고,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KBS 9시 뉴스 메일 앵커로 이제 복무하셨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저도 기억나는데 2014년도에 갑자기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도 뉴스 앵커로 보시던 분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20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투본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로 계시고요. 또 얼마 전에 다 기억하시죠? 미국의 그 보수운동 정치회의 그 CPEC 2021년 CPEC에 가서 또 연설을 또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게 그 2014년도에 처음 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딱 그 발탁을 받으면서 정치에 입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경로로 이렇게 그 발탁이 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이런 걸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는 이 무서운 게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날 이제 놀라셨다는 게 뭐 KBS 9시 뉴스 앵커를 하던 사람이 문화부장 하다가 이제 간 것도 있지만 아침에 편집회의에 참석했다가 점심 때 가서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는 것 때문에 다들 놀라셨거든요. 이제 아마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 환영합니다. 그런 질문.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제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접촉을 해왔었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했는데, 그날 이제 사실은 그날이 있기까지 어떤 부탁이 있었냐 하면 최고 수준의 보안을 부탁한다. 인사니까 최고 수준의 보안을 부탁한다고 했고,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가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전체 회의에서 저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는 이제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듣기는 3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3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3시까지 오라고 하면 저는 아침에 회의가 있습니다. 8시에 회의가 있고 다음에 점심 때 1시 반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아침에 회의에 참석하고 점심시간에 제가 있는 후배들을 전부 다 이제 식사 초대를 했어요. 아는 후배들을. 그때 그 은준의 설렁탕, 은주 설렁탕이라는 설렁탕 집에 전부 다 이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청와대 가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1시 반에 들어와서 국장과 모든 부장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에 임박해서 그러니까 후배들 전부 다 은주 설렁탕으로 모이라고 한 상황에서 김기춘 실장께서 전화하셔서 그날부터 시작되는 정부 각 부처의 업무 보고회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처음인데 대통령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빨리 와서 일을 배우셔야죠. 그래서 1시까지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후배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못하게 됐고 그러니까 바로 떠났어야 되니까요. 다음에 그 1시 반에 국장, 본부장, 각 부장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제가 발표하려는 그 계획이 어긋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침 회의에서 KBS에 있다가 점심 때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 때문에 KBS에 있는 일원들이 저를 욕할 것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기춘 당시 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안 가겠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핑계보다도 이유를 댔을 때 마지막에 제 후배들이 제가 무슨 벼슬을 하러 가는 것처럼 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민 부장께서는 국가에서 원한다는데 자기 희생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후배가 욕을 하고 그런 욕을 먹고 누가 욕을 하고 그러는 것은 민 부장께서 감수해야 할 그런 피해다, 그런 희생이다. 그런 희생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기춘 비서실장. 네네,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는 것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날 일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후배들의 기자들이라는 게 아무리 선배라도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적인 비난도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부정선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아니 제가 하나만 더. 여러 하나만 가지 더. 싸우지 마시고. 예. 그리고 시팩 연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우스보이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영어도 잘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설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 세력은 부정선거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초청받았고 그때 연설을 하게 된 그 내용 한번 그때 소감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정선거에 대한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죠. 부정선거를 파헤쳐라라는 과업을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누가 하나님이 주셨대? 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냐? 누가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적 큰 기적,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재선 의원이 돼서가 아니고 떨어지지 않으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선이 되면 지난 선거는 자기를 당선시켜준 선거 투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똑같은 이유예요. 자기 부정이 되거든요. 내가 당선했는데 저 선거가 잘못됐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당선된 거야? 그럼 국회의원이 아니야?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누가 그런 욕을 합디다. 민경욱 저 사람 당선됐으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을 사람이라고. 맞아요.
중요한 건 저를 떨어뜨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질 수가 없는 정말 힘든 건데 떨어뜨리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두 사람의 그 통계가 똑같은 거 0.39 말씀하신 게 100대 39가 두 번 있을 수 있는 곳은 있었어요. 100대 42, 100대 42. 그러나 저는 전국에서 딱 한 군데 3명이 제가 너무 이 어리석어서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찝었다 이렇게 3명의 이 득표율이 똑같이 맞아요, 시켰으니까 맞아요. 네. 너는 바로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15개월 동안을 살아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한테 9명의 저 변호인단이 붙어서 15개월 동안을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고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CPEC입니다. CPEC. CPEC은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보수 단체 정치 회의라고 해서 미국의 반 보수당이 전부 다 큰 관심을 갖는 가장 큰 회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돈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것 때문에 미국에 간 것도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3개월 있다가 들어왔고 다음에 들어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 국제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3주일 안에 나온다고 미국에 있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한 달이 넘어도 나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경욱이 이 시건을 하는구나. 없는 얘기를 막 하는구나. 이러면 제 정치인으로서 제 말에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신분립,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리에 제가 다시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갔는데 CPEC 플로리다에서 하는 거를 와싱턴에서 이제 거길 제가 가고 싶다고 돈을 억만금을 줘도 못 하는 데죠. 거기 제가 첫날에 했고 마지막 날에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거기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복잡하냐? 거기에 후원을 하시는 KCPEC의 회장님이 거기 CPEC의 사무총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런 ACU의 사무총장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와중에 우리 둘이 막 하나님의 그 조화 속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저랑 갈등 때문에 제가 그러면 난 나간다. 난 그냥 귀국한다 이랬을 때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CPEC에서 당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유 그건 뭐 당신 뭐 거기 한국 사람이 거기 갈 때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해주겠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난 가겠다고 그래서 돌아서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민경욱을 반드시 그 무대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섰다고 합시다. 제가 설 기회를 가졌다고 해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럼요. 예. 아니, 가서 하면 뭐예요? 아무리 시켜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를 열심히 했다고. 예. 영어 토익 990점이 엄청난 거죠. 네. 제가 영자 신문사 기자도 하고 영어로 하는 대학원도 나오고 카투사 나오고 영어 웅변 대회 전국 1, 2, 3등 하고 영어 연극 8개 하고 이런 모든 영어 사전도 만들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어가 되니까 제가 영어 원고를 쓰고 또 영어 웅변 대회 영어 연극을 한 사람이니까 발표도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발표하는데 가서 너무 떨면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 한 다음에 단 한 번도 떠는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섰죠.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어 잘하고 어떻게 섰어요. 얘기거리가 있어야지. 근데 저는 저 자체가 그냥 얘기거리였잖아요. 말씀드리다시피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 메가더 장군과 함께 온 미군들을 구두 닦아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는 하우스보이 16살 때 하우스보이를 했다고요. 그래서 영어를 뒤에서 배우고 다음에 그러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영어를 잘하고 싶고 아버지의 아주 힘든
가정 형편이었지만 거기서 자라서 대통령 비서관도 대변인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다가 부정선거로 떨어져가지고 그걸 너희들한테 알리려고 왔는데 너희들도 부정선거가 됐으니까 우리 함께 싸워야 된다. 이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을 70년 전에 살렸는데 70년 전에 살린 것이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인천 상륙작전이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전승비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이걸 우연으로 만들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저를 세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 대한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KBS, MBC, SBS에서 했나요? 안 했죠. 하지만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10만 명, 10,000명씩 해서 유튜브로 다들 나누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 제가 소명을 받았다고 누가 줬대? 이게 아니더라. 그것만 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정말 제가 이 기가 꺾이고 힘들 때쯤 되면 다시 살리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예, 그렇게 왔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지금 방송인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저희 나라 언론과 방송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형태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경욱 의원 같이 이렇게 이거는 시팩에서 연설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공영방송이나 이게 뭐 얘기조차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나팔수가 됐는데 지금 보수 단체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지금 언론인 출신이고 방송인 출신인데 그 지금에 있는 그 방송의 인들에 대한 후배들이나 지금 이 작태를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방송인 이전에 이제 언론인입니다. 네. 언론은 권력의 제4부라고 하죠. 저는 제가 가졌던 그 어떤 직책보다도 기자라는 직책,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의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놈자자. 직업 앞에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 구두 닦기도 미화원. 때밀이도 세신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백정도 뭐 있어요. 백정도 뭐 있습니다. 이게 다 사자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쓰는 놈이라고 기자라는 것을 계속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름으로 뭐를 하지 않아도 쓰는 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비난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저도 이 거지부터 역대 모든 대통령까지 전부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게 기자 출신, 기자할 때 만나봤어요.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짜야 돼요. 소금이 밍밍하면 누가 그걸 소금 씁니까?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불이 빛이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자는 그런 짠맛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도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자인데 기자들은 처음에 사회부 기자를 할 때 어떤 교육을 받냐 하면은 님자를 비추지 못하게 해요. 님.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경찰서를 출입하는데 경찰서장이 50대 후반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별 하나를 받는 경무관일 수도 있고, 아니 하나가 뭔가 경무관이 될 수도 있고 3개가 있는 네 개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 다 잊어버렸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권력도 많아요. 경찰서장이니까 돈도 많아요. 이런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저 서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 취재가 안 돼요. 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들도 우리들은 들어가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대개 20대 후반이죠. 그런데 거기는 40대 50대 이런 아주 베테랑 형사들 앞에서 형사님
이런 순간에 거기서 왜 그래? 막 그거 아니야. 이러는 순간에 기가 죽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님자를 빼라고 합니다. 님, 서장님 이렇게 서장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서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야, 이 서장이 나쁜 놈아, 이게 아니고 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대통령님, 총리님, 장관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게 자부심이거든요. 자, 그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신문을 읽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시청률이 20%씩 됐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1%, 2%, 뭐 3%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여기 계시는 애국 유튜버들을 자기 찾아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CPEC의 연설 같은 경우에는 CPEC의 연설은 당시에는 안 나왔지만 이건 디지털로 다 천년 만년 보관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천년 만년 동안에 수천만 번 앞으로도 소개가 될 기회가 반드시 정권이 바뀌면요. 그렇게 될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용신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부정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20대 국회의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선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내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전혀 못했다고요. 아, 그래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일이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욕하는 게 여럿 있죠. 저를 하는데 지난번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다. 아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한테 와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도 당신 가만히 있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선이 됐다면 전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을 사람이다. 맞다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걸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에도 누구한테 얘기를 저 기회에다 얘기를 했겠죠. 부정선거라고. 충분히 크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러하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라고 악을 쓰고 난리를 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를 떨어뜨리셔가지고 제가 여기 나왔어요. 저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미국에 가서 저 트럼프한테도 얘기를 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언어도 여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걸 맡겨 주시려고 소명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또 아니었으면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실 때 나 말고도 우리 당 안에서 다른 의원들도 부정선거로 떨어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죠. 180명.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 질문이시죠. 왜 안 하느냐? 저는 여기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주저함이 있죠. 어떤 주저함이 있느냐? 정치인에게 여러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저의 대표적인 프레임이 뭐예요? 막말꾼이에요. 아니, 저를 대변인을 시켰어요. 당의 대변인을 시키면 저는 뭐를 해야 하느냐? 청와대 대변인 말고 당 대변인이면 1. 이해찬 민주당 대표 2. 당 민주당 3. 정부 4. 문재인 5. 김정숙 이 사람들을 욕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슬슬 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점잖은 말로 했어요. 제가 욕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고. 아니 김정숙이 왜 나와가지고 대통령보다 앞에 서가지고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가느냐. 그거 다른 사람들은 얘기 못해요. 무서워서. 하지만 저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지금 저기 의전 비서관은 뭐 하고 있느냐. 의전 비서관 때문에 이런 지금 김정숙이 욕을 먹고 문재인이 뒤에서 이러면서 보고 있잖아요. 자기 꺼낼 수도 없고 뒤로 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사진은 다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이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해야 됐고 그렇게 주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음에 저길 가느냐 그 여름에 여기 뭐 김원봉 때문에 사상 논쟁을 불러 일으켜 놓고 여름이 되니까 시원한 북구로 국빈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국빈 방문이냐. 김정숙이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할 곳 여러 해놨는데 거기에 뭐 솔베이지의 노래 그거 했던 그리크 거기 가보는 게 그거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는 추운데 겨울에는 따뜻한데 돌아다니고 그런 게 그게 무슨 국빈 방문이냐 이런 거 썼어요. 철렵질 아니냐 철렵질 그러니까 철렵 여기 계시는 분들 철렵이 뭔 줄 알아요? 천이 내천자에다 렵이 사냥할 렵자예요. 그래서 물고기 사냥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속 걸어놓고 먹고 물놀이 하다가 오는 게 이게 철렵이에요. 물가에 소풍 가는 게 철렵이에요. 근데 그걸 쓰는데 철렵 그러니까 무슨 엽기 이런 거 비슷하니까 막말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래. 아니 그게 아니고 질이라고 썼으니까 왜 질이 막말이 아니야. 그럼 낚시질은 막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말꾼이라고 씌웠죠. 그게 무섭듯이 이 선거의 결과에 불복한다. 이게 굉장히 큰 프레임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출마를 하는데 출마하는 상대가 선거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선거 불복하는 아주 나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정치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레임 때문에 그 선거 이번에 지면 또 졌다고 그러려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마음을 먹고 웬만큼 큰 증거를 갖지 않는 한은 여기에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싸움꾼들이 있죠. 김진태, 전희경 뭐 여러 데 있잖아요. 왜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난 김진태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사람들 와가지고 야 너도 부정선거야. 나이가 하나 아래입니다. 뭐 부정선거야 친하게 지내는데 부정선거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그래서 그리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잘못된 프레임에 섞이기 싫다 이래서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펭귄 얘기를 우리가 하죠. 펭귄은 이 포유류가 아니어서 젖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알을 낳고 있으면 수컷이나 암컷이 하나는 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멀리 가서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고기를 잡아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배에다 넣고 뒤뚱뒤뚱 와가지고 그걸 토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짝이 먹고 아니면 그 새끼가 나와도 새끼가 또 먹어서 이 종족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몰려갑니다. 쫙 몰려가요. 몰려가면 그 언덕이 나와요. 언덕에 새까만 남극에 물이 있습니다. 얼음도 둥둥 떠다니고 밑에는 입을 벌리고 있는 물개도 있고 범고래도 있어요. 고래들도 있어요. 그런 고래들을 피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딱 하나의 펭귄이 뛰어듭니다. 그걸 first penguin이라고 그래요. first penguin. 펭귄 하나가 딱 뛰어들면 눈치 보고 있던 모든 펭귄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first penguin.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first penguin이라고 해요. 제가 이번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치를 봤지. 이거 다들 뛰어들어야죠. 다행히 3명이 자이든 타이든 3명이 이번에 재검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르르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이게 머리, 꼬리, 뭐 옆구리, 뭐 배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 증거들이 국민들 앞에 퍼질 그런 시기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이른 시일 안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그럼 용신 형제님 혹시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0.39를 말씀하셨거든요. 0.39 3명이 다 0.39가 걸려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목사님 한번 예, 제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정일영, 민경욱, 이정미 3명의 후보가 있는데 마이크 좀 크게. 네, 여기 관내 사전 투표 15,797, 11,335 여기에다가 0.39를 곱하면 관내 사전 투표 수가 나와요. 다. 근데 이게 아까 여기가 3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3명이 다 0.39라는 게 아까 의원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곳은 2명만 그랬어요. 2명만. 1위하고 2위만.
1위하고 2위만 뭐 0. 이게 0.24도 있었고 0.25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상수가. 근데 그 인천 연수 을만 3명이 똑같이 0.39를 곱하면은 관외 사전 투표수가 나오는 거예요. 관내 사전 투표수 곱하기 0.39 하면은 관외 사전 투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3명이 다. 그러니까 민 의원님께서 이게 더 확신이 드는 거죠. 아, 이거는 부정선거구나. 예, 그런 의미였고요. 제가 계속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아니요. 제가 드려요.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방송하면서. 예. 이건 뭐 서울, 경기, 인천 사전 득표율이 63대 36. 요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민주당이 63%가 나왔고 미래통합당이 36%.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이 전부 다 그래요. 21대 총선만 그래요. 20대 총선 19대 18 안 그래요. 20대 총선만 그렇습니다. 63대 36. 이거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울 100여 개 선거구가 모두 민주당이 사전 득표에서 10에서 17%로 더 가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서울에 한 100여 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전 득표율이 민주당이 당일 득표율보다 다 10% 이상을 다 가져가요. 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에서 17%. 20대 총선에서는 1, 2% 차이 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1, 2%.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21대 총선에서 서울의 100여 개 선거구가 다 그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0에서 17%를 다 가져가냐 이거예요. 민주당이 다. 이거 지금 데이터적인 측면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그 부천에 신중동 있지 않습니까? 부천 신중동에 사전 투표에서 18,000명이 사전 투표를 한 걸로 나왔는데 그 신중동에 사전 투표하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전 투표함이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 있는데 18,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틀 동안 18,000명이 투표를 한 건데 이틀이라는 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12시간이지 않습니까? 이틀이면 24시간이죠. 24시간을 18,000명을 24시간으로 나누면은 5초에 한 명꼴로 투표한 걸로 나와요. 정확하게 하면 4.8초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4.8초마다 한 명씩 투표한 거예요. 사전 투표를. 부천 상동에서는 12,000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거는 6초에 한 명꼴로 투표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 데이터적인 측면만 본 거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 제가 다 보여드렸었지만 네. 예.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배춘리 투표지가 요번에 그 인천 연수을 재검표 때 나왔습니다. 요 배춘님 모양 투표지. 요거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실제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실제 투표용지는 증거 5로 지금 대법원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진을 찍고자 했어요. 극구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어디서 말렸습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말렸죠. 말린 대법관들이 거죠. 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폭동 나는 거예요. 폭동. 바로. 그렇죠. 근데 폭동이 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고 있어요. 난 그게 참 신기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투표용지는 실제 투표용지는 이것보다 더 조악합니다. 자, 여기 위에는 인물투표 정일영, 민경욱, 이정미, 주정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만큼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고. 두 개의 투표용지가 하나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느냐? 이게 여기 보면 여기에 이 QR 코드가 있죠? 우측 하단에 예, 있습니다. QR 코드는 사전 투표에만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 투표는 하나씩 뽑아요. 뭐로? 프린터로. 저기 제주도에서 오세요. 사전 투표할 때 오세요. 어디 살아요? 그럼 저는 저기 연수구 을에서 여기 군대 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보세요. 주민등록 주세요. 그 다음에 딱 누르면 zik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개가 프린터에서 두 개가 한번 다시 뺐다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인쇄를 하면 이런 드럼통 같은 게 있습니다. 드럼이 한번 쫙 지나가면은 잉크를 묻혀요. 드럼에. 다음에 저기가 와요. 종이가 나와요. 그럼 그 드럼에 묻은 잉크가 종이에 쫙 발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니까 비례 투표지를 했던 거에 일부가 남아있을 때, 그게 지워지지 않아서 다른 게 끼어 들어갔을 때 두 개가 겹쳐가지고 잉크가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1. 인쇄된 것이다. 프린트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가짜 투표용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에 여기 이제 이정미를 찍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표용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면 투표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투표를 하지 않죠. 여기 어떻게 투표를 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사진 찍어가지고 제보하겠네, 제보. 요즘 그렇습니다. 이거를 투표를 해요? 하지 않아요. 다음에 이거는 투표한 사람 한 사람만 봤을까요? 아니죠. 뽑아주는 사람도 봐야 되고, 투표하는 사람도 봐야 되고, 투표하는 사람이 혼자 왔으면 몰라도 그랬으면 왜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보여줬어야 되고. 다음에 투표만 합니까? 개표도 하잖아요. 개표를 하면은 앞에 오는 걸 딱 그 사람만 봅니까? 그렇죠. 쭉 가서 야 이거 뭐야? 그렇죠. 이렇게 보죠. 보면 이런 게 나왔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무효표 처리가 됐어야지. 무효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딱 봤을 때 그 만든 놈이 이걸 보고 버려야지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QR 코드. 요거를 버리면 요게 빠져요. 아, 그래요. QR 코드 요거를 다시 인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장을 인쇄를 따르르 해가지고 착착착착 했는데 이게 나왔어. 아. 이거를 빼면 하나에 이빨이 나가요. 이번에 우리가 찾은 게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빨이 나갈 것이다. 중간중간 듬성듬성 빠졌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딱 맞았잖아요. 왜? 인쇄를 해왔으니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걸 버리질 못한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세계사에 남을 투표용지예요. 이게 부정투표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걸 보고도 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다고 우리가 느껴야 돼요. 왜냐? 그날 단번에 4천만, 5천만 명이 봤다면 이거 뭐야 하고 일어났을 텐데 그렇죠. 지금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긴 들었어. 뭐 이러면서 점점 스펀지에 물 젖듯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당연한 걸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그 한쪽 귀퉁이가 종이가 좀 잘려나간 저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말씀드렸죠. 프린터 용지에는 이런 게 없죠. 이걸 무슨 그 잔여 절단하고 남은 잔여 종이에요. 절단 말씀드렸잖아요. 잘라야 돼요. 자르는 거 어디서 잘라요? 인쇄소에서 재단을 해야 하죠. 인쇄를 한 다음에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잘 듣지 않는 부분에는 요게 남는 거죠. 이게 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인쇄가 됐다는. 이런 게 왜 프린터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의원님 이게 그러면 사전 투표용지입니까? 아니면은 본인 투표용지입니까? 사전 투표. QR 코드가 찍힌 건 전부 다 사전 투표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나왔다는 거 다 사전 투표는 다는 아닐 수 있죠 여기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인쇄가 되면 안 되는 그냥 당일 투표는 인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쇄가 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사전 투표는 다 프린터기로 하나씩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죠. 예. 네. 이거 자체가 부정인 거죠. 예, 부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요게 한 장.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요게 두 장. 석 장. 하나를 들었더니 석 장이 따라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투표용지가 어떻게 붙어요? 이거 왜 붙어요? 아까 같이 인쇄를 하다가 자르면 눌려서 같이 붙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리고 인쇄할 때만 본드가 필요해요. 아니 프린터에서 무슨 본드가 필요해요? 본드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게 붙은 거예요. 세 개가. 그리고 이거는 투표는 다 뭐로 세졌습니까? 이번에 손으로 셌나요?
개표기로. 전자개표기로 돼 있죠? 예. 전자개표기 이게 들어갑니까? 안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안 들어갔다 나왔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정투표지죠. 근데 이게 인쇄소에서 하면은 이런 본드가 이거예요, 이것도. 이게 왜 묻는 거죠, 본드가? 자, 그것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거 안 물어주면 어떡하나 그러셨어요. 자, 여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영수증 있죠? 영수증. 네. 영수증 뒤에 보면 이렇게 떡제본이라고 그러는데 한쪽에다가 본드를 칠합니다. 그럼 이게 붙어 있어요. 책같이. 한 장 한 장 떼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왜 인쇄소 이거를 할 때 들어가느냐? 여러분 그 수백 장을 놓고 잘 드는 칼로 굉장히 큰 압력으로 쫙 하면은 싹 하고 잘라줘야 돼요. 잘리는데 이게 한 번 칼질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칼질하니까 그러면은 한쪽으로 밀릴 수가 있죠. 밀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다가는 떡으로 본드를 딱 칠해놔요. 그러니까 딱 잡아주는 거예요.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이쪽 자거는 잘라내버리는 거지. 예? 근데 이게 붙어 있었던 게 다 떼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잔여물이 붙어 있는 거죠. 프린트를 하면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신권 투표지 같은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고요. 빳빳한 것들이 예, 나와요. 원래는 요런 투표용지여야 정상이죠. 이렇게 꾸깃꾸깃한 보세요. 투표용지. 꾸깃꾸깃해 있죠? 꾸깃꾸깃해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 봤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조폐공사에서 나온 신권 이런 게 많이 다발처럼 나왔습니까? 전부 다 이래요.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전 투표는 거의 다 사전 투표고 무슨 투표고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자, 왜 그랬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저 투표지를 이렇게 저 정리를 하다 보면 빳빳한 것끼리는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거. 모아서 하는 게 아니냐. 그 말 좋다고 그래요. 그럼 빳빳하지 않은 것도 있어야지. 빳빳하지 않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에 따르더라도 그렇죠. 빳빳하지 않은 게 없었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 투표할 때 접어서 넣지 않나요? 접어놓죠. 접어넣죠. 근데 이렇게 뻣뻣하게 관리하면서 넣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죠. 보인다고 그 법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어요. 예,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늘도 놓아셔가지고 지금 비를 뿌리고 있어요. 예. 그 저기 의원님 지금 그러면 재판 결과가 우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재판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말이 좀 헷갈리고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그러면은 그 예. 배춧잎 투표용지 요런 그 떡잎이 그 본드가 붙어 있는 투표용지 요런 게 다 증거 신청은 들어가 있는 거죠. 따로 보관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온 거 중에 지금 일장기 투표지가 안 나왔는데 그건 안 하셨군요. 그건 준비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동그란 거에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도장이 찍히면 도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민경욱의인 또는 여기는 인천 연수구 선관위 제6투표소 이런 게 동그랗게 되고 안에 뭐 이름도 있고 뭐 관리자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냥 일장기처럼 빨개요. 번져가지고 그렇게 한두 장이 아니라 1000장이 넘어요. 1000장이 넘으면 선거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찾아봐라. 소모제 눈으로 찾아가지고 뭐 일, 뭐 이런 거라도 한 글자만 보여도 전부 다 유효 처리를 하라 그래서 전부 다 유효 처리가 되고 안 된 게 294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거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된 거를 우리가 등사 열람 신청이라고 그래요. 열람 보고 등사. 그러니까 찍든지 아니면 여기 복사를 하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회의한 다음에 보여주겠다 이랬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회의를 누가 합니까? 대법관들이 하겠대요. 대법관들이요? 그거는 안 되죠. 무슨 대법관? 이거는 전부 다 여기 계시는 이 유튜버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찍으면서 재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공영방송에서도 방송을 해야죠. 이런 거로 거의 뭐 방송이 안 됐잖아요, 이게. 그자들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찍었어야 되는데 찍자고 해도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는데요. 뭐 그 건물 그렇죠. 안으로 들어오지 예. 못하게 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보관이 돼 있고 우리가 신청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질문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검표를 해라 그랬는데 재검표를 죽어도 안 해줬죠. 거기에도 얘기가 있어요. 이 12명,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 대법 원장이고 네. 나머지 12명은 3개의 특별부로 특별 1부, 특별 2부, 특별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각각이 재판하는 것도 있고 전원 합의심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1, 2, 3부로 나눠서 했는데 제가 2부예요. 네. 제 이 재검표를 해야 되는 곳이 2부였습니다. 예, 2부에 4명의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예, 1. 예. 노정희 예. 2. 김상환 예. 3. 안철상 예. 4. 박상옥 이 4사람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 4사람이 6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노정희를 예.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보내요. 4명이 3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더니 김상환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보내요. 그럼 재판을 못 하거든요. 4명이 2명으로 줄었어요. 예. 그러더니 박상옥을 정년 퇴직시켜요. 4 중에 1명만 남았어요. 안철상을 다른 부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아. 그런데 이 4사람 중에 한 뭐 3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저 끌어온 사람인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판사들의 사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소속이 돼 있는 좌편향의 대법관들이었어요. 근데 이 4사람이 사라졌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4사람이 사라져서 싹 들어온 게 14개월 만에 누가 싹 들어왔느냐? 4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천대엽, 아까 뭐라 그랬지? 예, 민유숙, 다음에 이동원, 조재현 이 4분이 들어왔습니다. 이 4분이 하느님이 보호하신 4사람은 그 아까 있었던 국제인권법 연구에 속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걸 왜 14개월 동안 일했느냐. 이거는 불법이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하자고 이 천대엽 이런 사람들이 서두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들이 재검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어땠냐? 이거 뭐 대선 있기 전까지는 해야죠. 이래서 내년까지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부탁이 있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 이게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자분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다리 아파가지고 뒤에 서 계시는 걸 보면 고소하더라. 그러니까 빨리 앉으세요. 예, 앉아주세요. 아니 그리고 앉아주세요. 아까 저 간증 길 열심히 들으셨던 분 문 밖에 계시다가 도망가셨어요 지금? 아니,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저쪽에 의자가 많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앉아주시면 편안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요. 아니 예. 그러니까 천대엽 대법관이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공정하게 그래도 하려고 했네요. 제가 천대엽 대법관의 예. 편을 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예.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분도 마찬가지. 제가 이리로 오세요. 이제 천대엽 대법관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아주 훌륭한 똑똑한 예.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선하게 생기고 도인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보다 한 살이 아래더라고요. 학번이 하나 아래예요. 예. 나름대로 뭐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속으로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문을 이 봉인이 된 문을 열기 위해서 불렀어요, 저를. 자, 이쪽 오시죠. 여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악수를 하자는 손 같았어요. 악수. 이렇게 오시죠. 이래서 네. 저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악수를 많이 하죠. 네.
아니 악수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 손도 잡는데 이 사람이 이리 오시죠 이러는데 제가 안 잡을 리가 있어요. 그래서 확 잡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피고 아니에요. 아니 원고 아니에요. 원고인데 거기 재판관한테 악수를 했어요. 아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랬어요. 그때 그게 첫인상이고 그 첫인상 말고도 이분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전부 그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자 열린 마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걸 다 듣겠습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그 신뢰가 구축이 될 만큼 신뢰가 구축이 됐어요. 저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 변호인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그 모든 것을 거의 들어주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그 전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마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도 뭐 귀담아 들을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원고의 입장에서 그분은 원고와 피고 다음에 역사, 법, 양심 여기 앞에 이걸 놓고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도 뭐 친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에 있었던 사람 말고 이게 역사 앞에 중요한 재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싸우지 말고 정확하게 지금 유튜버님들도 이제 방송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그다음에 이거에 나온 결과에 대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에 대한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보태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아까 얘기를 다 못했네요. 그래서 재검표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 중에 우리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천대엽 대법관은 오늘은 표를 세이는 날입니다. 표가 어떻게 됐는지를 표를 세이는 날이고 그 표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다른 신청을 통해서 감정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쇄지가 너무 두껍다. 다음에 빨간 게 이게 인주 같지가 않다. 다음에 이게 있을 수가 없다. 붙은 건 왜 붙었냐. 다음에 이게 인쇄된 것이다. 이런 것은 따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완전히 저기를 쓰진 않았어요. 서면을 다 쓰진 않았는데 지금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해서 문구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고 감정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어느 거는 받아들인다고 하고 다음에 감정인에 대해서도 요 사람 이 사람들이 중립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하도록 하라. 다음에 돈을 내야 되겠죠. 돈을 신청한 자가 얼마를 내라. 이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700몇만 원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하고 감정이 된 다음에 그걸 놓고 이제 공방을 벌이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중앙일보가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다들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 근데 중앙일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QR코드를 봤더니 이상한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봐요, 이걸 아무리 세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이런 엄청난 이상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쓰지 않고 중앙일보 기자 있으면 들으라고. 중앙일보. 지금까지 이런 방구 15개월 동안 싸우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CPEC은커녕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를 미친 사람 또라이라고 이렇게 몰아넣었던 당신들 이런 걸 보도를 했느냐고. 이거 하나도 보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도 안 하고서 여기에 있는 QR코드를 전부 다 봤더니 이빨 빠진 게 없었다고 그걸 보도를 해요? 당신들도 똑같은 한패 아닙니까? 맞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채찍을 휘둘러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하는 당신들은 권력의 주구지 어디 그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나 정말로 중앙일보 쓴 기자 우리 다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인쇄 기술자 전부 다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해놓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쓰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쓰지도 않고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호도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이제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선 시간이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한 뭐 30분 더. 네,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왜냐면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니 지금 예. 해야 될 게 미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그거 하기 전에요. 예, 우리 예.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아, 예,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유튜버님들하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저기 성도님들 민경욱 의원님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은 손 들어서 조신사 마이크 대표님 갖고, 조신사 대표님 큰 소리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 잠깐 부탁드리고요. 우선 그동안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는 충분히 지금 민현 의원님한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예. 아직 제가 기자가 아니라 아마추어라 이렇습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 당에서요. 저 대선 판도에 지금 현재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중도 외연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으로서의 그 어떤 보수 우파적인 그런 인물들을 그렇게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와 계신 분들은 정통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국민들이 대다수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선 그 후보에 대한 그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건 뭐 제 생각보다도 여기 들어오신 분이 꼭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면회 한번 가신 적 있나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소회랄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대선 후보들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분들이 거론되는 분들이 윤석열, 최재형, 뭐 홍준표, 또 뭐 원희룡, 유승민,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이 있군요. 뭐 다들 이제 훌륭한, 아니 하태경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 하태경은 뭐 여러모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만 가장 잘못하는 거 뭐 여럿이 있지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저를 당에서 쫓아내는데 1등 공신이었죠. 그렇죠. 그거는 안 됩니다. 안 그런 되죠. 사람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 다음에 그거 말고도 거기는 주사파예요. NL계 주사파로서 그자는 지금 그 전향을 했다는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향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와서 엉덩이 걸치고 있는 그 북한의 사주를 받은 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을 접수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자는 논외로 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당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아직 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제일 마지막에 그 우파의 표가 갈리는 나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윤희숙도 있네요. 윤희숙 의원. 지금 거론된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하면 국민들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단일 후보가 되기만 한다면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사전선거는 왜 이틀을 해요? 본선거는 하루밖에 안 하는데. 다음에 사전선거 해놓고 사전선거 관외 투표에 투표지가 옮겨가는 데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그걸 뭐로 옮기는지 아세요?
택배 기사들이 온 거예요. 택배 기사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이틀 하는 사전 투표가 왜 생겼어요? 이번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대다수는 어디에서 생겼어요? 사전선거예요. 사전선거. 그다음에 둘,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만 쓰는 것 같죠? 아니, 똑똑한 프랑스는 왜 안 씁니까? 똑똑한 일본은 왜 안 해요? 일본은 왜 그 이름을 씁니까? 민경욱이라고 써요. 그렇게 아날로그로 다 해요. 왜 우리만 잘난 척하고 전자개표기를 씁니까? 우리만 1800 뭐 몇 개의 개표기가 단 하나의 중앙 컴퓨터 서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뭐 저 고무신 막걸리 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술자가 서버로 갖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심 선언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천만 뭐 수천 명이 동원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자가 하나의 서버를 통해서 전체의 전자개표기를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QR 코드. 이 QR 코드는 이 저 투표용지에는 우리들이 모르는 이 무슨 기호를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숫자가 나옵니까? 이 여기에 있는 이 저 투표용지에 있는 QR 코드를 보면 여기에 써 있는 31글자의 숫자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적을 이 여당에 상대하고 같이 해서 4대1로 싸우는 거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이고 민경욱이 그러더니 저 또라이가 얘기하는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맞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Be aware or be next. 지금 준비하고 걱정하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수법에 넘어가는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다음에 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4.15 부정선거 말고 이제 앞으로 잘하는 걸로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4.15 부정선거부터 어떤 일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중앙선관위랑 자꾸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앙선관위에 조혜주 같은 몇몇 기술자들이 있죠. 이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말고 정말로 이익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조혜주는 딱 한 사람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이긴 민주당이지. 민주당의 이낙연, 이해찬 이 자들 다음에 지금 180인 가서 악법을 만들고 있는 그냥 떨어질 사람을 붙여줬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아바타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처벌 없이 그냥 다음번에만 잘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립니까?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분이 죽기보다 더 힘든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줄 놔서 아이고 뭐 자진하자 이러면 그게 더 쉬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왜 거기에 지금 4년 넘게 이렇게 계십니까? 왜 계세요? 이거를 이 억울하고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잊혀지는 겁니까? 그분은 나오십니다. 이번에 8.15에 나오셔야죠. 나오시게 해야죠, 우리들이. 8.15 사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면으로 나오면 안 된다. 무죄 석방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나오시면 안 됩니까? 아니 한 열흘 한 달 이 더운데 더 계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 정권에서 지금 무죄 석방을 내줍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시게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분을 앞에서 뵈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굉장히 커 보이셔요. 근데 뒤돌아서 보시면 이 높은 구두도 신지 않고 단화 편한 거 신으셔요. 그분 연세가 70입니다. 여성이에요. 뒤돌아보면
이렇게 작은 분이에요. 아버님 닮으셔가지고 키가 이렇게 작은 분이에요. 지병이 있으시잖아요. 이 목하고 허리하고. 그래서 목이 아프면 팔이 저려서 팔이 안 되죠. 허리가 아프면 다리가 저리죠. 그래서 이게 다 아프다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지병이 있으신 여성 노인분이셔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시게 해야 돼요. 이분의 이 명예를 다시 하는 거는 이번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시게 한 다음에 빨리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예, 저 부정선거 이걸 밝혀서 옳은 선거 제도로 이분이 나와서 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죠. 저한테 물으셔요. 면회는 갔다 왔느냐? 면회는 용납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딱 하나 유영하 그분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녀온 적이 없고 뭐 다른 분들 그 누구도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꾸 너는 뭐하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괴롭습니다. 왜냐, 여러분 행동으로 해야지. 행동이 뭐냐, 이분은 제가 2년 넘게 정말 분골쇄신해서 모신 분이에요. 두 번째, 이분이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되고 탄핵이 됐을 때 이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삼성동 집으로 쫓겨나셨죠. 네. 자, 친박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박계. 네. 친박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친박계를 박근혜 대통령을 사모하는 사람. 그럼 저는 제일 앞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친박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친박계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름을 파는 것보다도 이름을 그 명성으로 지위와 재산이 늘어난 사람들, 고관 대작들을, 그런 사람들을 친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한 사람, 국무총리 된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 그분 덕택에 됐다는 사람들, 당 대표 된 사람들, 당 원내대표 됐던 사람들, 장관 됐던 사람들, 예? 다음에 국회에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 청와대에 수석했던 사람들, 다음에 정부 부처 정부 출연기관에 사장했던 사람들, 이사장했던 사람들, 감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친박계예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출세했던 사람들이 친박계라고요. 자, 그런데 삼성동에 쫓겨나오셨을 때 거기 몇 명 나왔어요? 8명 나왔어요. 저까지 8명 나왔다고. 아니, 장관 총리 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나왔을 때 제가 나왔어요. 저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제가 거기서 뭐 했어요? 여기 읽었어요. 대통령의 성명을 읽었어요. 성명 읽었더니 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 집까지 찾아가서 계란 던지고 갔어요.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제가 사람들이랑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갔더니 커피 마시는데 웬 50대 여자가 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 했더니 제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랬어요.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랬더니 나가세요. 제 지역구에 있는 그 커피, 던킨 도나스의 사장이 지나가다 말고 자기가 이거 읽은 사람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가지고 왜 당신은 안 했느냐? 왜 당신은 대통령 얘기하지 않고 왜 CPEC 얘기할 때 CPEC에서 얘기는 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얘기밖에 못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못했느냐? 그 얘기를 저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앞에 소리 지르고 다음에 거기다가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나가면은 이제 더 속상하겠죠. 앞에 나오고 대통령 모신 사람인데 나와서 4.15 부정선거를 왜 네가 4.15 부정선거를 하느냐. 그분들 생각으로는 가서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얘기를 하라. 석방에 대해서 저처럼 페이스북에 많이 쓰고 난리치고 실제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황교안 대표 제가 중간에서 말을 놔서 당신 들어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만날 텐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석방하라 3가지 이유다. 1. 노인의 지병도 있으시고 고령이다. 여성분의. 그러니까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달라. 그 내가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와서 문재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지금 저기 뭐야, 이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게 한 것, 저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왜 지금 저기 뭐야, 가서, 한번, 뭐라고 그래요? 면회도 안 하고, 뭐 이랬느냐라고 절 가지고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4.15 부정선거는 4.15 부정선거대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자유세계의 모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겠다. 이 소명을 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섭섭하더라도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섭섭해요. 예, 저도 섭섭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예,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한 분만. 예, 자 봉주르 방송인데요. 예. 1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셨는데 이번 그 재검표 기간에 들어가서 법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부정을 사례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혹시 그 확실한 증거를 혹시 느낌이나 찾아주셨는지 아니면은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부정이 사전투표에서 있는데 그 사전투표의 인쇄 잉크가 프린트 잉크냐 아니면은 저 인쇄 잉크냐 잉크를 확인해 보신 그 전문가들이 제가 같이 들어갔던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 아까 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저 유튜버 우리 봉주루 우리 유튜버 안목으로 볼 때는 이거는 증거가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좌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0.39, 0.39, 0.39부터 얘기를 했고 다음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증거로 얘기한 게 이 통계적 증거를 얘기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에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고 검찰에다가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잡아내는 거는 검찰입니다.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잡아다가 국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일로 와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없어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또 쓰잖아요.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뭐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인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쇄 이거는 저기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 그 프린팅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인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했어요. 제가 우리 저 변호사만 해도 13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13명이 들어갔는데 13명 들어간 거 말고 누가 했느냐? 40년 동안 인쇄만 한 분이에요. 40년 동안 인쇄가 한 분이 이 루페라는 거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딱 하면 네모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눈을 대고 딱 대면 현미경 같이 요거를 보면 이 안에 망점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동그랗게 보이지만 이 현미경 같은 걸 대면은 그게 다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동그란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쇄. 이게 물감을 뿌리니까 이게 막 뿌려져 있어요. 이렇게 막 줄도 이렇게 예쁘게 된 게 아니라 인쇄가 된 건 그 망점, 동그란 점들이 쫙 되어 있어가지고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쇄 잉크를 뿌린 거는 막 겹쳐가지고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그거를 다 보고 이거 전체가 인쇄된 겁니다. 민경호 의원님 마음 놓으세요. 이거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들 그 애국 유튜버 여러분들 가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더 섹시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 섹시한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확실한 거 없어요? 이런 거는 그들이 하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이 목욕탕에 처음에 들어가지고 싹 들어가면 뜨거워서 다시 나오는데 이게 찬물에 들어갔다 또 이렇게 막 하면은 나중에는 무뎌져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개구리랑 똑같은 거예요. 배워놓은 동물이 뚝 들어가면은 천천히 하면은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삶아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이들이 바라는 겁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라는 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알아요. 이 치명률이라는 게 있어요. 걸려. 그때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면은 몇 명이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치명률이 얼마 나오냐? 0.15. 0.15는 뭐냐? 10,000명이 걸려요. 확진이 돼. 10,000명이 걸리면 15명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1명 돌아가셔요. 또는 2명 돌아가셔요. 우리나라에서. 오늘 내가 찾아봤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어제는 2명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자, 독감. 독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독감의 치명률이 얼마냐? 독감에 걸렸어. 걸린 사람들 전부 다 나와두고 그중에 몇 명 죽었나 보니까 0.16%. 코로나보다 많아요. 10,000명 중에 16명이 죽는다고. 코로나 걸리면 15명이 죽어요. 자, 그러면은 16명 죽는 독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거 쓰고 다녔습니까?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아니, 그리고 2명 이상 이제 내일부터는 만나면 안 돼요. 가족도 같이 사는 사람 아니면은 저기 놀러 온 사람 만나면 안 돼요. 4명 안 돼요. 2명만 만나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세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너무나 잘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예? 마스크 쓰라니까 아주 뭐 개, 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이거 하라니까 그냥 하고 다녀요. 안 하는 사람한테 막 욕해요. 어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 감염이 아니에요. 공기 중 감염이 아니고 비말 감염이에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막 떠다녀가지고 이거 막 하고 다녀 이게 아니고 여기서 애취 하고 걸린 사람이 하면 이게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들어 마셔야지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뭘 혼자 산보 살해가면서도 이거 하고 있어. 왜냐?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그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섹시한 거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야 이놈들아 이게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0.39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더 내놓으라. 너 저기구만. 너 당신 대깨문이지. 이거 없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질문. 예. 성구다 방송 마지막으로 한번. 예, 그럼 한 분만 이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구자 방송입니다. 지난번에 그 6.28 재검표 현장에서 원본 이미지 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양보한 그 문제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후회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좀 질문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더 추궁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전투표 용지의 그 무게를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프린트용과 인쇄용 출력용과 인쇄용에서 그 무게 차이가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게이지를 재는 용량을 재는 그 게이지가 있습니다. 종이의 그 두께를 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하셨거나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점검을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4.15 이 총선 부정을 다른 사람들이 이게 부정이 맞긴 한데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고 부정에 의해서 저렇게 감옥에 감금돼 계시는데 그분의 복귀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 정권에서 그것을 어떤 그 사면 어떤 그 복귀 그러니까는 뭐랄까 사면 그러니까는 명예 회복을 시키면은 된다 그 길뿐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반면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상당수가 많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가 우선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선이나 방향 조정 같은 거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저 명예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석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아까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8.15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하루라도 빨리 나오시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 말고 어떤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쭤볼게요.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면 복권은 안 된다. 무죄 석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십니까 혹시? 그거는 아닌데요. 일단 지금 우파라고 하는 쪽에서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없이 사기 탄핵당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라면은 그분의 어떤 그 무죄와 어떤 그 억울하게 그렇게 된 부분을 주장을 하고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가짐 자체는 또 외치는 그 자체는 저희들과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대통령이 지금 사기 탄핵으로 지금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의 어떤 그 복귀를 먼저 외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귀라는 건? 아니 지금 잘못된 거에 의해서 저렇게 감금되어 계시니까 석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방과 다른 석방이 돼서 다시 복귀가 돼야 되는 게 법치 회복이고 기본적인 어떤 그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안 되고 석방이 돼서 대통령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건 아니고 이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그 세 가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2.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 세 번째가 뭐더라? 또 하나 있었는데 한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에 나오시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럼 반드시 우리 우파 여기 나와 있었는데 제가 네. 도태우 변호사도 쓴 게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그 대통령 우파라면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는 탄핵은 지금도 옳다고 그러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준석 같은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 여러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잘못하면 지금 사면 복권은 안 된다. 무죄 석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죄 석방이 되기 전에는 계속 지금 계셔야 된다라는 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는 안 된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일단 나오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 석방이 되셔서 자유의 몸이 되시게 하는 게 제일 급선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람에 질문 세 가지 있었는데 세 가지를 하나도 다 잊었. 원본 이미지. 원본 이미지 또 그리고 게이지. 게이지는 당연히 이번에 무게가 다르니까 무게가 다른 건 손으로도 알 수 있었지만 이걸로도 봤는데요. 용지의 무게를 재보면은 그게 재는 게 있더라고요. 100, 150, 120 이렇게 돼서 1m 사왕 1m 되는 거에 펄프가 몇 g이 들어갔느냐를 갖고 아마 120, 150, 1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0이 쓰여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150이 쓰인 것 같이 빳빳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재봐야 되는 거고. 자, 원본 이미지는 뭐냐? 원본 이미지가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개표기로 전자개표를 할 때 이 투표 용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샥샥샥샥 하고 지나가요. 슉슉슉 지나가요.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어떤 사진을 찍느냐? 그 사진이 뭐냐? 여러분 과속할 때
과속 딱지 날아오죠. 그거 똑같아요. 샥 하고 하는 걸 착각 찍는 거예요. 빨리 오는 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차차작 찍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걸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쯤 올 때 항상 찍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지가 샥 하고 지나갈 때 요렇게 샥 요쯤에 항상 찍어라.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으악 하고 있는 거 그 순간에 찰칵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를 한 장 한 장을 전부 다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2만 7천 장이라고 하면 제 지역구에서 12만 7천 장을 전부 다 찍어놔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세는 건 말고 다음에 이 투표용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 그 사진이 있어야지 나중에 진짜하고 대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진짜 편지, 가짜 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더니 중앙선관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갖다 줬다. 대법원에 갖다 줬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고 그랬고 우리들이 그걸 열람이나 등사를 해서 봐야 될 수 우리에게 줘라 그랬더니 안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검표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대법관한테 당신들 이 그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느냐? 12만 7천 장의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건 당연한 거지 이런 식의 반응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 똑똑한 이동환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 자 그러면 그게 진본이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당연히 진본이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지 말고 물어봐라. 피고한테 중앙선관위한테 물어봐라. 이게 실제 저 진본인지 아닌지를 물어봐라. 이랬더니 그럼 뭘 물어봐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답을 하라고.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진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였구나. 예, 사본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사본, 원본. 그래서 이제 원본 대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원본 대조는 그 처음에 찍은 4월 15일 날 찍은 네. 투표용지에 대한 원본이 있어야지. 오늘은 다 찍었거든요. 예. 그날 6월 28일을 그렇죠. 굉장히 오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해서 그걸 오늘은 그냥 표만 세보자 그러는 걸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오늘 그 원본과 대조할 대조본이 있어야 되니까 전부 다 이걸 찍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한 대 갖고 하려고 했던 걸 8대를 가져와서 8대로 다 세했습니다. 한번 샥 하고 센 거예요. 셀 때 그것도 지나가니까 전부 다 찍었죠. 12만 7천 개를 8개에 하나가 고장나서 7개. 7개의 USB에다 전부 다 담아가지고 이걸 비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원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본이 없다. 아니 원본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투표용지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날 본 거는 전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짜 투표용지라고 우리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다 찍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사본 아니야 그거는. 원본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원본이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원본은 하나하나의 노트북에 담긴 것이다. 노트북에 담긴 것을 USB로 뽑았기 때문에 뽑는 순간 이거는 사본이다. 원본은 노트북에 있었는데 이거는 삭제했다. 100불을 양보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뽑은 거 하고 여기에 있는 것과 원본 대조가 되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더라? 이거 우리가 이거 샤프하는 걸 뭐라 그러죠? 무슨 해시태그. 해시태그로 이게 원본이라는 게 딱 맞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원본이 아니더라도 원본과 대조를 했다는 이게 원본에서 빼낸 거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게 법정에서 통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보여라. 그걸 못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했으면 좋았던 것이 시간을 다음번에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전부 다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가져온 거를 우리가 사진을 다 찍고 처음에 있었던 원본에서 뽑은 사진들이랑 한 장 한 장 다 비교를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가져가고 있었어. 만들어서 갖고 있었어요. 그걸로 비교를 했으면 되는데 원본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갖고 비교를 했으면은 그럼 나와서 더 욕먹습니다.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본은 그냥 요거 찍어놓은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본에 이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예. 사본에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 그렇죠. 안 나오면 지금 보는 게 가짜라는 거고. 그렇죠. 진짜로 이거를 했어? 예. 정말로 이거를 했어. 부정이네. 자, 그럼 이거를 누가 찍었는지 이번에 1,000만 원 내고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공모를 했다고. 이거 한 사람들 야 이거 정말 멋있어서 내가 찍었다. 이거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사람 나오세요. 1,000만 원 드릴게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저 사람들한테 공모를 하고 있다고. 현상을 하고 있다고요. 현상 공모를 하고 있다고. 근데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요것도 해야 되고 천장 그 일장기 그것도 전부 다 있어야죠. 천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날 대장에다가 적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장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적었으면 거기 그날 그걸 보는 사람도 판사입니다. 거기 선관위원장은 그 판사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쓰세요 도장 찍었으면 그게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하나도 대장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하면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감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게도 재고 망점 있는지 현미경으로 재서 사진도 찍고 다음에 이런 게 진짜 있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예? 지금 원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본 원본이 없는데 사본끼리 대조하면 안 되죠. 하지만 사본이라는 것을 갖고도 한번 이걸 찾아보자. 왜냐하면 우리한테 유리하다면 그걸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본 대조라는 거는 그런 것이다. 그날 원본을 대조할 수는 없었다. 왜냐? 원본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 파일이 없다고 했던 것을 대보고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 먼저 질문에도 나왔는데 그 원본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선관위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거기에 있는 거는 이 전자 파일의 형식으로 금고에 보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거기 원본을 보관하기로 했는데 자기네들이 원본이 없다고 그런 거는 제가 죄를 졌어야 하고 자인 자백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정말 웃겼어요. 저는 뭐 하는 거지? 자기네들 원본 다 우리 버렸어요. 삭제하고 없습니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범죄 행위죠. 왜? 이 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요거는 이렇게 하고 선거 용지는 양쪽에 0.5cm, 5mm씩 떼고 이게 다 절차로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면 가짜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실수를 했다. 부실이다. 부실은 너희들이 넘어가려고 부실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부실이래? 거기 법에 나온 대로 안 하면 불법이 되는 절차법이라고요. 네. 선거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범죄자고 범죄 거기에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삭제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의 자백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환 변호사가 그걸 물어본 것도 굉장히 절묘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만 저는 여태까지는 대답을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는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신이 대답해라. 못해 그럼 이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그걸 삭제했어요. 원본 없고요. 원본은 삭제했고 사본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아주 절묘하게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당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부정선거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에서 물질적인 지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울 뻔했어요. 와 어쩌면 이렇게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제 보고서를 만들었죠. 국제 보고서를 지금 3권까지 만들고 4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1권, 2권은 660페이지짜리 영문이에요. 영문이고 그거를 한글로 했는데 공교롭게 330페이지가 됐어요.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글로 된 3권이에요. 4권은 일본어로 지금 번역이 끝났습니다. 이거를 갖고 제가 하도 안 써주길래 제가 기자를 했잖아요. 기자를 하면서 워싱턴 특파원을 했으니까 워싱턴 특파원은 정말로 똑똑한 친구들이 가는 데예요. 각 신문 방송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특파원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서도 워싱턴 특파원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장이 돼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후배들이 있고 동기들이 있잖아요.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상대를 합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들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정말 각 방송국 신문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청와대로 보내요. 정치부 기자들이 제일 똑똑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친구들은 청와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야 이걸 써라. 이런 일이 있다. 정말 이건 큰일 난다. 이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민 선배 이건 죽어도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이번 선거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국민의힘 당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대놓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민 선배는 완전히 또라이로 다 해놓고 이준석은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내가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까지 됐는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은 쓰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 하나도 보도 안 되는 주범이 누구예요? 당이에요. 당. 국민의힘. 당이에요. 당. 당에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없다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답을 한 적이 있었죠. 당선된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당인데 당선된 사람들은 자기가 이긴 선거는 옳은 선거라고 생각을 한다.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라고 하면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어디서 당선된 사람들입니까?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됐고 나머지는 거의 인천 13명 중에 1명 됐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정선거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부정선거를 하는 놈들이 광주에서 부정선거 했을까요? 왜 해? 광주에서 하면 대구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어차피 안 돼. 자 그럼 대구에서 합니까? 대구에서 하면 광주 사람이 대구에서 당선되나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하는 거예요.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는 안 해요. 어디서 해? 서울, 경기, 인천. 아 그리고 또 광주, 전북, 전주 이런 데서 안 해요. 거기도 안 하죠.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번에 다 떨어졌잖아요. 거기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거기서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서 얘기라도 할 텐데 다 떨어졌어. 왜냐? 거기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아니다. 자기네들은 올바로 된 사람들이다. 민경욱은 좋은 밭에 가서 바보짓해서 떨어져 놓고 저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아니 당이 제일 큰 피해자인데 자기네들이 150석 넘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100 몇 석으로 쫙 줄어들었는데 민주당에서는 180석이 됐는데 펄펄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시끄러워 민경욱 너 나가 이래서 저를 자른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아주 곤란하게 됐다고요. 지금 자기가 이번에 선거 4.15만 부정선거인 줄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7 보궐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그것만 부정선거인 줄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당 대표 뽑는 선거 잘못됐습니다. 누가 했어요? K보우팅이 한 거예요. 중앙선거리가 3개 다 똑같이 했어요. K보우팅 뭐예요? 프로듀스 101 그거 나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이번에 왜 ARS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ARS하고 뭐 또 있잖아요. 다른 거 하고 했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요.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한강의 마포대교 5번째 교각 아래서 오늘 물을 떠서 마셔요. 물은 좀 더럽겠네. 그래도 마셔. 안 죽으니까 마셔. 닷새 뒤에 떠서 마셔요. 근데 닷새 뒤에 마신 거는 민물인데 닷새 전에 마신 건 짠물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지금 똑같이 나온 거라고요. 사전선거는 짠물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0.3고 나온 거 그게 또 똑같은 데서 하는데 왜 닷새 전에 했다고 사람들이 그래. 미리 했다고? 그거 거짓말인 건 이제 모르세요? 이번에 사전선거는 어땠어요? 4.7 보궐선거 때. 4.7 보궐선거에 오세훈이 앞장서. 내가 사전선거 하지 말아라. 사전선거에서 많은 잘못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오세훈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전선거 많이 하라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박영선 졌죠. 오세훈이 이겼어요. 하지만 박영선이 얻은 표, 오세훈이 얻은 표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얻은 표. 그러면 두 개가 똑같아야지. 진 게 똑같아야지. 이긴 것도 똑같고 그렇게 돼야죠. 근데 왜 오세훈은 서울의 모든 동에서 사전선거는 항상 불리했어요.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사전선거 항상 자기가 못했어. 본투표보다. 박영선은 반대로 서울에 있는 모든 동, 그 수많은 동에서 항상 자기가 사전선거에서 이겼어요. 저기 당일 선거보다. 당일 사전선거를 만졌으니까 그렇게 되죠. 사전선거를 만졌으니까. 그리고 이거 2,000명 뽑아가지고 36만 명 뽑은 거 뒤집어 엎은 거는 관두고 이건 바보같이 자기네들이 룰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는 이거 전화로 해서 한 거하고 ARS하고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개 차이가 나경원하고 이준석의 차이가 하나는 비슷한데 하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네, 거기서 맞아요. 이준석이 예. 이겼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 개의 투표가 다 이번에 열심히 했더니 4.7 보궐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야 열심히 하면 저 3구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 틀렸다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깨달아야 돼요? 당이 깨달아야지. 당에 누가 할 수 있느냐? 이준석 안 되지. 이준석이 하겠습니까? 인석 안 해요. 누가 해야 되느냐? 김기현 원내대표가 해야 돼. 왜? 김기현은 자기가 울산시장에서 부정선거로 당했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부정선거에는 귀를 기울여야지. 예. 어제 나경원 전 대표랑 통화를 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저랑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한마디가 나와야 돼요. 지난 선거 개표 이렇게 이상한 게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내가 1000번 만번 이거 지금 15개월 동안 이 연설을 대중연설을 목이 터져라고 수백 번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했고 이런 거 다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대법원에서 이번 선거 잘못됐습니다. 땅땅땅 이건 핵폭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센 또 핵폭탄이 뭐냐? 당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랐는데 6.28 재선거 재검표 결과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똑바로 하라! 이 한마디를 하면 이게 핵폭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의원님 혹시 그 당에서 저기 의원님을 좀 이해하고 후원하시는 뭐 다른 분이 계시나요? 저는 없다고 봐야죠. 전에 전혀, 친했던 전혀 사람들도 없습니까? 지금은 피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공론화돼서 야 네. 민경욱이 맞잖아 이렇게 되는 순간 자기도 또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제가 또라이가 아니에요. 제가 또라이가 아니에요. 아주 지능도 높고 지금 살아온 거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왔고 제가 지난번에 또라이였으면 너희들 왜 나한테 28개 아니 39개 당직을 맡겼어? 그렇게 아니 지금 자기 부정하냐? 제가 또라이였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일 똑똑하고 열심히 싸운다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4년 동안 죽도록 부려먹어 놓고 지금은 또라이예요 갑자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선거로 해서도 2.3%의 이 전국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한 사람입니다. 낙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낙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그게 막 늘어났잖아요. 한 표 차이가 재검표를 해도 한 표 차이가 안 나왔던 게 지금까지인데 갑자기 328표가 나왔는데 그걸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서 더 좋은 증거를 대라? 이건 아닙니다. 이 자체로 부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신 회장님. 예. 근데 이제 뭐 마무리 져야 되는데요. 예. 지금 정부에서 내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정치 방역이고 또 사기 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하냐면은 6.28 때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렇게 정치 사기 방역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지금 엄혹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을 하고 나서야 되겠습니까? 요걸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대중 연설을 할 때 생각하는 바가 있어 세 가지 구호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분노하라, 다음에 조직하라, 소리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 한 표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지금 지금 헌금 다 내서 돈들이 없으시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돈을 주머니에서 한 10만 원씩 우리가 훔쳐간다 그러면은 뭐 배고픈가 보지 이러고 있을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화를 내실 겁니다. 부당하게 가져가면. 그런데 여러분 표 한 표의 가치 얼마냐 누가 계산을 했어요.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8천만 원. 8천만 원 훔쳐가는 거 여러분 그냥 뭐 필요했겠지 빨갱이들이 이러고서 말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럼 다 분노해야죠. 분노는 힘입니다. 가만히 있던 어린이도 화가 나면 무슨 일을 합니다. 순한 사람도 예?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됐다 화가 나고 그러면 자식들이 해를 어떤 사람이 가하려고 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조직해야 합니다. 이게 조직이에요. 지금 한 분 한 분이 저를 만날 수 있었지만 제가 이 교회에 옴으로 해서 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조직입니다. 조직된 힘은 달라요. 하나는 힘을 쓰려고 하다가 꺾이면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지만 여기에 누가 의지를 꺾으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하라. 다음에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소리치라. 여러분 지금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리치면 지금은 소리칠 수 있어요. 잘못됐다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치고 있어요. 매주 저 강남역에서 매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칠 수 있지만 그거를 누가 윽박지르고 마스크 쓰면 소리치기도 힘들어요. 숨이 헉헉거려서 안 돼요. 네. 근데 마스크 써 그러면서 벌써 입을 막았어. 다음에 9명 이상 만나지 마. 그래서 또 움츠러들었어요. 4명 안 돼. 이제 2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소리를 치는 거를 지금은 소리칠 수 있는데 이렇게 쪼그라들다 보면은 소리를 혼자 있을 때나 좀 칠까? 소리를 잘못됐어요 혼자 이러다가 나중에 겁이 나가지고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 나중에는 혼자 속삭여야 돼요. 나중에는 꿈에나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잘못했어 이러면서 일어나고 큰일 났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잊어버려서 이제는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권능, 여러분들의 자유를 없애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자유, 권리를 없애는데 딱 한 세대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세대 20년, 30년만 있으면 바로 우리는 북한이랑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라. 내 표, 내 참정권을 빼앗아간 이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라. 아직 모른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노하라. 예? 이 부정선거라는 선거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부자만 들려도 오늘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경악해야 돼요. 예? 이거 잘못됐다. 비읍자만 나와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알아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여러분들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알리십시오. 오늘 봤더니 민교공개를 했는데 야, 이런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쪽에서도 저항해요. 이거 뭐 또라이 얘기를 한두 번 들어요 이래요. 그게 아니더라. 오늘 3시간 4시간 넘게 제가 몇 시에 왔어요 오늘? 10시에 왔잖아요. 10시 왔나요? 예. 11, 12, 하나, 둘, 셋 5시간 얘기 들었는데 그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다음에 소리치라. 그게 소리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소리치는 겁니다. 소리쳐야지 여러분들의 주권,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 플라톤이 얘기한 게 있는데 플라톤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잘못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옳게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못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피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문이 있는데 그렇죠. 인피리어한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난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저 사람 나쁘다. 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달려들어서 소리치고 고함치고 분노해야 되겠다. 조직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마치기 전에 잠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개헌 국회 때 믿음의 정치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나라를 세운 정치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대변인이 돼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고 밀어 주셔야 돼요. 힘을 합쳐 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거 대놓고 말해도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사악한 이재명도 빠가 있어요. 이재명 그렇게 우리 다 알다시피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도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차원이 틀려요. 우리 민경욱 의원 혼자지만 우리 힘을 합쳐줘야 되고요. 혼자서 외롭게 부정선거를 지금 외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단계부터 계속해서 이제 밝혀나갈 거고 관련자들 색출해서 처벌할 거고요. 잘못된 거 하나하나 바로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좌경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고 검증된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거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건데 그분이 누구냐? 민경욱 의원님이라는. 동의하십니까? 예, 민경욱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합쳐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애국 유튜버님들 좀 많이 방송에 올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끔 안내 좀 해주세요. 우리만 알고 끝나면 너무 억울해요.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아까 세 개 이제 말씀드린 대통령 선거 나오는 분들한테 세 가지를 물어보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그 세 번째가 아마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한미 동맹 혹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음에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 이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거기 들어갔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5개 모두 그분들한테 우리가 검증을 보수 우파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그 확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정선거,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이런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2개를 한꺼번에 해서 5개, 4개가 됐는데 하여간 그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사람을 고를 때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용신 의원님이 마무리. 네. 예. 그러면은 민경욱 의원과 함께한 7월 11일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